36은 x의 트랜스포즈입니다. x의 전치. 트랜스포즈라는 건 전치 뒤집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바꿀 수 있다면 x의 트랜스포즈의 a를 p, d, p 인버스의 x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거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가보죠. 그래서 이유는 뭐 여기 계산식은 다 맞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스토리만 좀 보시면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계산을 해보시니까 이게 다름 아닌 뭐였냐면 이게 지금 람다 i-a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걸 놓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유 숫자가 4하고 9가 나온답니다. 한쪽으로 하면 4배 되고 한쪽으로 9배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기저를 찾습니다. 그 방향이 되는 두 개의 벡터, 아까 우리가 3, 4도 찾았고 2도 찾았는데 그 두 개를 찾아보니까 4방향의 길이가 1인 거 찾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너무 긴 거 썼는데 긴 거 말고 이 두 개가 지금 고유 벡터들이에요. 고유치, 고유 벡터, 고유 벡터. 보다시피 이 둘은 내적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보세요. 0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가 좋아서냐면 저 행렬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행렬이 대칭이라서 대칭 행렬은 너무나도 그 다음이 좋습니다. 소위 요즘 말로 나쁜 말로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런 거겠죠. 행렬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요 행렬이 바로 우리가 고유 벡터만 이렇게 쭉쭉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바로 P가 돼버리는 겁니다. 대칭이라는 건 정말 복받은 행렬이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인공 역시 뭔지 여기도 보이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뭐라고요? 저 2차 형식. 원타원, 쌍곡선, 포물선 같은 것들은 보다시피 무조건 대칭 행렬이 나오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축을 바꾸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D를 놓고요. 우리가 XTP라는 거를 하면 혹시 이거 몇 바이 몇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X가 만약에 이 X가 몇 바이 몇일까요? X가 그래서 지금 이게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얘는 몇 바이 몇입니까? 1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1 곱하기 2고요. 얘는 P는 2 곱하기 2거든요.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이 몇 바이 몇이라고요? 요게 1 곱하기 2고 이게 2 곱하기 2니까 이거 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여전히 1 곱하기 2죠. 얘는 몇 바이 몇이라고요? 요게 2 바이 2고 요게 2 곱하기 1이니까 곱하면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저 녹색이 몇 바이 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요 녹색 몇 바이 몇이라고요? 요 녹색이 1 곱하기 2고요. 두 번째 게 2 곱하기 1입니다. 혹시 이 두 녹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지금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건너뛴다면 요거를 제가 잠시 Y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Y라고 불렀더니 이거 자체가 지금 몇 바이 몇이라고요? 여기 있는 자체가 2 곱하기 1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길다는 얘기죠. 밑으로 긴 거니까 그냥 X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곱해진 걸 Y라고 부르겠습니다. Y라고 부르면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요 모습이 Y의 D의 Y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얼마라고요, 여전히? 값은 얼마라고요, 여전히? 이게 이거랑 하고 이게 이거랑 하고 이게 이거랑 같잖아요. 이 값이 36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XY를 우리가 예전에 요 X를 제가 굳이 XY라고 축을 불렀을 때 X 관점에서 보니까 A가 좀 별로였죠. A가 별로다 보니까 요거는 분명히 타원인 건 알겠는데 삐뚤어진 타원이었어요. 식은 똑같은데 식은 똑같은 건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어떤 변수의 어떤 축의 어떤 행렬의 대칭의 행렬의 어떤 축을 이용했더니 36이 나왔고 이게 타원인 건 알았는데 삐뚤어진 타원에서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축이 뭐라고요? X축. 요 X란 요게 축이잖아요. X축, Y축으로 만들어진 축을 봤을 때 요거는 타원인 건 알겠는데 삐뚤어진 타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중간에 있는 놈을 대각화를 시켜버렸죠. 대각화를 시켜서 새로운 축을 도입했습니다. 그 축의 이름이 뭐일까요? 그 축이 바로 Y라는 축입니다. 새로운 변수죠. Y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얘를 딱 보는 순간 요게 뭐죠? 대각행렬이잖아요. 대각행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축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 축을 도입해서 보니까 대각이 4, 9. 왜 4, 9냐면 이것의 고유치가 아까 4랑 9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 9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기억자 곱셈, 기억자 곱셈, 기억자 곱셈, 기억자 곱셈 맞추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타원은 타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듯하게 누워있는 타원이죠. 누워있거나 있건 세워져 있건. 그러니까 어느 축에서 보면 얘는 정상적으로 누워있거나 반듯하게 세워진 타원이라고요? 아까 기존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5, x의 제곱 마이너스 4, xy 플러스 8y 제곱은 36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만든 거는 뭐냐면 4x 다시의 제곱 더하기 9y 다시의 제곱은 36입니다. 자, 어느 게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알고 있는 거냐면 밑에 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위와 아래의 다른 점은 뭐라고요?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타원인데 보는 관점이 무슨 축이라고요? X축, Y축에서 그 타원이 뭐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삐뚤어진 타원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새로운 축을 도입을 했죠. 그 축 이름이 뭘까요? 그게 이 축이에요. 이 축. 이 축이 새로운 X 다시 축.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입한 요게 Y 다시 축인데 내가 새로 도입한 이 두 축이 놀랍게도 서로 수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대로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한 새로운 축은 당연히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 새로운 X-Y- 축에서 보면 기존에 이 삐뚤어져 보이는 이 이상한 아이가 정상 아이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여기서 도대체 이 돌 차이가 몇 도가 돌아가는지만 보면 고개를 내가 몇 도 돌리면 제가 정상으로 보이고 비정상으로 보이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과 이 축에 대한 몇 도를 돌아가는지를 회전 변환을 해서 보니까 요 그림이 진짜 그림입니다. 파이널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우리가 받았던 원래 식 이름이 뭐라고요? 5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 제곱은 36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식일까요? 어디서 점을 잡으면? 요 점에서 잡으면 그렇습니다. 요 점을 잡으면 오늘의 주인공은 얘예요. 사실은요. 얘를 설명하는 식은 이 식이고요. 이 식은 어느 관점에서 봤냐면 요 까만색 우리가 오리지널하게 맨날 봐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없네요. 요 점을 알고 싶은데 점이 없네. 하여튼 이 점이든 이런 점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회색 축이 x 다시 축, y 다시 축이잖아요. 당연히 지들끼리는 수직이고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타원의 장축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그 옆으로 옆 허리 둘레가 이 허리 여기 사이즈가 얼마냐 이거죠. 6입니다. 요게 3이고 요게 3이니까 여기서 여기로게는 잴 수가 없죠. 이건 장축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 사이즈가 요렇게 3, 요렇게 3이니까 허리가 6이고 4kg는요. 단축의 길이는요. 거기가 2인가 보네요. 여기 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2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아는 입장에서는 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파란색 타원에 대해서. 근데 기존의 스몰 x, 스몰 y라는 까만색에서 봤을 때는 쟤는 이상한 삐딱한 타원인 겁니다.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쟤. 근데 이 축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 x로부터 x-y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각화를 했고 우리의 대각화를 도와줬던 게 누군가 봤더니 다름 아닌 요거더라는 겁니다. P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게 다름 아닌 고유 벡터. 이게 그 고유 벡터예요. 고유 벡터만 알면 이 고유 벡터가 회전 변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코사인 이 세타가 몇 도 들어갔다고? 요게 세타거든요. 이 세타가 결국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6.6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대각화를 이런 데 쓴 거예요. 질문? 질문? 질문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뭐라고 써? 아무도 없어. 더 웃기는 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거 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로테이션. 돌렸잖아요. 26.6도 돌리면 대략 그 정도 돌리면 돌아가면 정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 행렬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랑 수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랑 이렇게 내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게 하나의 벡터고 이게 하나의 벡터라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보면 얼마입니까? 이건 하나의 벡터, 이건 하나의 벡터. 그럼 이게 xy잖아요. x끼리 y끼리 곱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디터미넌트가 얼마입니까? 디터미넌트가 AD-BC지 않습니까? 디터미넌트가 얼마죠? 1 나옵니다. 1 나옵니다. 1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회전 변환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돌아가는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축을 막 이상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축을 그대로 이쁘게 돌리는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까 말대로 5, 8, -2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숫자 몇 개 늘어놓은 듯한 행렬이지만 사실 이 행렬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대각화가 됩니다. 어떻게 대각화가 되냐? 이렇게 이쁜 90도를 유지하는 것들로 대각화가 됩니다. 게다가 회전 변환입니다. 왜냐하면 고유 벡터들이 이렇게든 이렇게든 간에 다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 크기가 얼마입니까? 요걸 하나의 벡터라고 치면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1이잖아요. 둘을 씌우면 1입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이건 얼마일까요? 이건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4개의 숫자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애들이 써도 와서 써도 그만인 건데 이렇게 되는 행렬, 대칭의 행렬은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밑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선형대소가 행렬이 굉장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서 어떤 뭐 인간 현상이든 AI를 통해서 만약에 그 현상을 저런 행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다음부터 선형대소를 막 이렇게 쓰면 그 현상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한 가지 수학하는 사람이 모르는 건 뭐냐면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현상을 어떻게 저렇게 숫자로 바꾸느냐 이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일단 쭉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갈 수 있는 어쨌든 기본은 타원이든 뭐 포물선이든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저기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예. 좌우 대칭이라든가 이게 안 되면은 저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건은 말씀대로 그 말씀 말씀드릴때 이런 식 자체들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2차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2차 형식이 저렇게 대칭 행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행렬로만 바뀌면 말씀대로 다 가능합니다. 기하학적인 대칭이 그 의미랑 같다고도 봐.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대칭이냐 이거죠.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했을 땐 대칭이지만 이렇게 자르면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대칭성을 그냥 XY에서 보면 대칭이 아닌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대칭, 좌우 대칭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상하 대칭도 아니거든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근데 이제 대칭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바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좌표를 변환했을 때 대칭이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면 저게 되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칭은 맞는데 내 관점에는 대칭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변환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옆으로 잘라놓고 보면 대칭이 아닌데 왜 사람이 대칭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수직을 찾으니까 이거 좌우 대칭이구나. 사람은 상하 대칭이 아니고 좌우 대칭이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형식은 말씀대로 그 모습이 뭐가 됐든 간에 축을 찾을 수 있다. 대칭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대칭은 얘가 대칭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유도된 얘가 대칭인 거예요. 얘가 대칭인 거죠. 걔가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좌표가 수직이라는 저기 좌표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행렬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건 잠깐만 적고 만약에 내가 어떤 행렬을 오늘의 주인공은 행렬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 했던 행렬 혹시 기억나세요? 1, 4, 3, 2죠. 얘는 대칭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해보면 둘이 약간 비슷하지만 또 수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엉망이 좀 약간 엉망이었죠. 아까 디터미넌트 얼마나 왔는지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저 행렬의 디터미넌트. 거기 마이너스 1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도 아니고 말대로 그때 아까 그 고유 벡터가 뭐였었는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하여튼 얘는 뭐 디터미넌트도 아니고 좀 엉망이 많았던 게 얘가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대칭이 아니었다 이거지. 네. 그래서 대칭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삐딱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저 행렬 가지고서는 코니컬 섹션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저거는 아닌 거죠. 저거는 아닌 거죠. 저거는 네.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만 상상을 한다면 뭐 다시 한번. 그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칭이 아닌 행렬은 저걸 만약에 저 행렬로 식을 표현해서 그 식을 만약에 좌표를 찍어서 뭐 임의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그러면 어떤 곱하면 되죠. 그냥 저거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변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는 X라는 점이 얘 A에 의해서 어디 가느냐를 알고 싶으면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점이 절로 가는 것이고 지금 이건 대칭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원래 것에 의해서 삐딱하게라도 만약에 대칭성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어떤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을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거죠. 이 축으로 갖고는 뭔가를 이렇게 아까 저희가 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유튜브에 또 나오나 모르겠네요. For example, look at the matrix with columns 3, 0, and 0, 2. 잠깐만요. It scales. So moving forward, you might space out, while others smash it on in. 이게 이제 삐딱하게 틀어버렸거든요. 축 자체를 이 원래 To measure exactly how much it stretches or squishes. 이거는 More 지금 specifically, to measure the fact. 이 그림을 잘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원래는 요 회색으로 있는 지금 요 정확하게 그 정사각형 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x축도 1,0, y축도 1,0에서 정확하게 반듯한 걸 썼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축을 이 녹색을 지금 딴 걸로 바꾸고 y를 이 빨강을 딴 걸로 바꿨는데 아까 그림을 잘 보시면 요 그림이 조금 늘어나 버립니다. 길이가 보존이 안 되죠. You 보세요. might notice how some of them seem to stretch. 길이가 보존이 됐을까요? 원래 녹색 길이가 1이었잖아요. 길이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벌써 이제 그런 면에서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 행렬은 정말 무궁무진한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절대로 길이를 바꾸지 않아요.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봤던 거는 길이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길이 늘어나면서 각도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 평행사면 형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행렬은 길이 보존도 안 하고 각 보존도 안 하는 그냥 뭐 이렇게 한 행렬인 것이고 요 행렬은 놀랍게도 잘 보시면 원래 축이 몇 도를 이루고 살았죠? 90도를 이루고 살았고 저 행렬 이용해서 제가 센터만큼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간 행렬 원래 이 둘이 이렇게 90도를 이루고 살던 게 이렇게 26.6도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여기는 요 빨간색의 모양입니다. 몇 도일까요? 여전히 90도죠. 길이도 보존하고 각도 보존합니다. 요 행렬은.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행렬 아까 어디 갔지? 그 처음 우리가 봤던 이런 행렬은 길이 보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늘리고 막 뒤집기도 하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각을 보존하느냐, 각을 보존 못하죠. 왜 못할까요? 한쪽으로는 늘렸지만 한쪽으로는 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럼 원래 만약에 제가 90도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면 나중에 옮긴 후에 얘네들 이 두 개의 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는 일로 늘어났고 하나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돌려버렸잖아요. 그럼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로 바뀐 겁니다. 각도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재야 90도잖아요. 요 놈이 이렇게 재었을 때 90도야. 그럼 건너가서 어떻게 되냐? 요 놈은 그대로 있는데 요 놈은 1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90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렬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있다. 숫자 4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렬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변환이라든가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봤던 이런 Space out, while others squish it on in. 이 질문을 아까 One thing that turns 해주셔서 out to be pretty useful for understanding all these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is to measure 보시면 exactly how much it stretches or squishes things. 잠깐만요. More specifically, to
to measure the factor. 원래 그림에서 여기는 이 연못의 크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겠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변환, 2x2 행렬 변환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녹색 축이 바뀌고 우리 기준이 되는 이 y축 기저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행렬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A, B, C, D라는 행렬 때문에. 근데 바꿨더니 이제 이 사람 설명은 In which the area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연못이 이렇게 내가 축을 하나를 늘리고 또 딴 축도 늘리면서 돌리면서 막 이렇게 뒤집었더니 이렇게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에어리아라는 면적하고 요곳의 면적, 여기는 요 새로운 면적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규칙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 규칙이 바로 뭐냐면 원래 면적의 상수배로 늘어납니다. 이 상수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행렬식이에요. 사실. 행렬식은 결국 뭐냐면 내가 변환을 했을 때 원래 있던 연못의 크기가 만약에 변환을 하면 원래 이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이루고 살던 놈들이 행렬을 곱하는 순간 축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연못이 좀 모양은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면적이 좀 엉망이 됐지. 한번 삐뚤었으니까 찌그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곳의 면적이 원래 면적이 몇 배가 되느냐 행렬식만큼 차이가. 이게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이라는 거는 숫자로만 계산해 아까 그 항이 무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의미로는 계산을 this 해보시면 region increases or decreases. For example, look at the matrix with columns 3, 0, and 0, 2. 요것에 의해서 요 행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nd scales j hat by a factor of 2. 그러면 결국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원래 면적이 지금 얘 때문에 요 1령이라는 게 이렇게 3배 늘어나고 1로 2배 늘어났잖아요. 그럼 원래 이 한 칸이 지금 이런 화폐 개혁에 의해서 몇 배로 자산이 늘었냐면 6배 늘어났어요. 이게 행렬식이 얼마일까요? 6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행렬식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가 그러지금 요 얘기.